두 번째, 삼성전자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 한번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적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 현황, 국내 반도체 산업 슈퍼사이클 진입, 또 파운드리 독재 체제가 저무는 TSMC, 또 최근 파운드리 수주 현황, 그리고 롱텀 주가 위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급적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작년 실적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4분기가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었어요. 뭐 아주 큰 감소는 아니지만 감소했습니다. 근데 9조 5천억 정도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9조로 끝났습니다. 자, 이런 요인을 살펴보면 일단 4분기 D램 가격이 좀 하락을 했었죠. 9% 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워낙 강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달러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만큼 좀 손해보겠죠. 그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한 4조 1천억 정도, 그리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합해서 한 4조 1천억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쪽이 반반 정도 했고, TV 가전이 8천억 정도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TV 가전 쪽에서 상당수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D램 가격이 이제 하락세를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보면 하락세를 멈추고 있고 이제 반등 추세가 나오는데 이게 2월달 정도면은 가격이 상승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퀄컴, 엔비디아와 같은 굵직굵직한 팹리스 회사들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큰 어떤 이 쾌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것 중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이 화웨이에 제재를 가하면서 화웨이가 긴급히 물량을 주문을 해서 갖고 간 물량이 3분기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3분기가 약간 비정상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던 거다. 따라서 4분기가 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684억 달러에서 작년에 846억 달러로 23.7%나 이 파운드리 시장이 급증을 했습니다. 올해는 896억, 뭐 어떤 데는 뭐 930억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로 보는 거죠. 거의 뭐 100조 원까지 이 파운드리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만일에 삼성전자나 TSMC의 기기가 공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제가 볼 때는 1,000억 달러도 훨씬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이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팹리스 업체들이 파운드리의 5G, AI, 차량용 반도체 등 대규모 주문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향후 1년 계약이 완료되어 있다. 그리고 DB 하이텍과 같은 이런 파운드리 회사들도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인상을 했고요. 올해도 인상이 이어질 거란 얘기죠. 그리고 TSMC는 3% 할인을 지금 폐지했다는 거죠. 없어서 못 만들어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할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후공정 테스트 쪽에 들어가면은 네페스 같은 회사들, 대만의 AS와 같은 후공정 패키징 회사들, 테스트 회사들이 다 가격을 20%씩 올렸고 또 금년도 한 10% 정도 또 올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래서 네페스도 최근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계 또 폭스바겐 등이 칩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사히 카세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그 스티어링 휠, 우리 운전대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든 회사가 이제 화제가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토요타, 혼다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 물량을 지금 생산량을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어느 한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자동차 공장이 스톱하는 문제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뭐 마스크를 못 만들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원단이 중국에 있는데 미국에 원단 만드는 데가 없으니까 마스크조차 못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에 올인하는 게 아니죠.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싼 게 구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안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어떤 위기가 닥쳐서 내가 위기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을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전망은 제가 한번 자료로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증가하는데, 이 속도는 이제는 자동차 전장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율주행차 반도체 칩 수요가 한 2,000개가 들어간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만들어진 자동차, 여러분들이 지금 구입하고 있는 자동차는 보통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반도체 칩이 들어간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반도체 칩이 필요하겠죠. 이래 되면은 여기 위에 나오는 그래프가 이런 곡선이 아니라 상당히 익스포넨셜하게 쭉 올라가는 그런 어떤 차량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10월에 아사히 카세이 공장에서 전자식 파워 스트링 칩이 만드는 회사에서 화재가 나서 물량을 댈 수가 없고, 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게임기나 또 5G 관련 칩 생산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차량용 반도체에서 만들 파운드리 라인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뭐 일본 자동차 회사들, 또 폭스바겐 중국 합장 공장 이런 데가 생산 중단, 미국 자동차 회사까지도 생산량을 조절할 정도로 지금 반도체 칩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차도 칩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하만에서 발표한 디지털 콕핏 2021을 공개했습니다. 자동차가 제3의 생활 공간이다. 자, 여러분 이 자동차 보시면 어떻습니까? 운전대가 왼쪽에 있고요. 운전대 위에 이런 커다란 모니터가 있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율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운전을 하는 거고, 이게 뭐 슬라이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앉아서 뭐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TV 시청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했고, 스튜디오 모드, 또 삼성 헬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요. 5G 고주파도 구현이 가능해서 군집 주행, 원격 주행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군집 주행이란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으로서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는 놀라지 않을 수준이지만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야 라고 큰 변화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앞에 창문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래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갈 반도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엄청 커지게 되겠고, 그게 전부 다 파운드리 쪽으로 생산이 넘어오겠죠. 자, 그래서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 어떻게 증가할지는 우리가 예상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정부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의 빅3 R&D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가 전부 다 뭐죠? 이 바로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1,000억 달러,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만 본다면 324억 달러 정도 수출할 거로 보고 있고, 전년 대비 7%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 세계 1위를 탈환할 것이다. 189억 달러. 작년에는 TSMC가 1위를 차지를 했었어요. 재작년에는 또 우리나라 1등을 차지했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와 TSMC가 EUV 장비를 누가 많이 갖고 오느냐, 그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5G 통신칩, 그리고 AI, AP, 차량용 반도체,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등 수요 증가로 5.5%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2000년, 2021년, 2022년까지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자, 올해 어떻게 되죠? 지금 영업이익이 한 50조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에서 그리고 2022년도가 한 80조까지도 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작년에 4조 8천억, 올해 한 10조까지, 크게 보면 10조까지, 그게 2배죠. 그리고 내년은 뭐 28조까지, 이렇게 아주 뭐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SMC와의 싸움. 파운드리 독주 체제가 지금 TSMC가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자, 지금 수요 기업의 자체 칩 개발, 이건 뭐냐면은 아마존과 같이 지금까지 인텔의 칩을 사오던 회사들이 자체적인 칩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팹리스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칩 개발과 공정 미세화에 따라서 파운드리 위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 파운드리 업체를 교체, 예를 들면 TSMC의 물건을 만들다가 삼성전자를 바꾸게 되면은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거를 설계 기획하고 R&D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물론 이거를 단축하기 위해서 설계 부분에서 한 1년 걸리던 걸 3개월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최근에 또 우리나라 이 벤처 회사가 또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시간 좀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칩 설계를 하는데 7나노 같은 경우에는 3억 달러, 5나노 같은 경우는 5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TSMC의 물건을 대주고 있는 회사가 이걸 삼성전자로 바꾸려고 그러면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 정도 비용이 추가된다는 거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못 바꾼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따라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엔비디아, 퀄컴, 뭐 이런 회사들의 IBM 이런 회사들의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인텔이 조만간에 21일인가요? 1월 21일경에 이제 실적 발표를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때 아마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접 만들고 있죠. 인텔은 종합 반도체 회사니까 파운드리를 직접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부를 이제 외주를 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TSMC를 줄 것인지 삼성전자를 줄 것인지 그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TSMC 쪽으로 갈 확률이 없잖아 많이 있긴 한데 삼성전자가 될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 같으면 TSMC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삼성전자로 넘어온다면 이건 대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운드리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투기 산업이에요. 투기 산업이 뭐죠? 될 때는 잘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게 투기 산업이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가 시황이 좋으면 가격이 쫙 올라갔다가 또 시장이 나쁘면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조선하고 똑같아요. 십빌딩. 근데 파운드리는 그렇지 않아요. 파운드리는 내가 받아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일정한 거죠. 그리고 되게 이런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보면은 되게 고가들 굉장히 비싸요. 칩 하나에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합니다. 메모리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했다는 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일단 고객을 유치하기만 하면은 쉽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장점이죠. 자, 그리고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 본 데는 TSMC 혼자 있을 때면 얘가 혼자서 오만 행패를 다 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가격도 올릴 수 있는 거고 줄 서라 그러고 이럴 수 있지만 삼성이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경쟁을 시키면 좋겠죠.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겠고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서 또 물건을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가격을 내리고 벤더를 멀티 벤더로 가는 거죠. 저가격 다벤더 이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TSMC 독주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되겠죠.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처 다변화 필요성을 인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TSMC가 공급 역량이 너무나 빠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 물건이 넘어올 수 있는 요인이 많겠죠. 이번에 또 인텔이 이제 이
파운드리 쪽을 물론 계속 가져갈 거로 보긴 합니다만, 만약 하나 파운드리 쪽을 줄이거나 없애게 되면은 ASML에 들어가는 EUV 물량이 또 남겠죠. 그죠? 그거를 삼성전자가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TSMC가 54%, 삼성이 17%, 그 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한 7%, 뭐 UMC, 대만 UMC가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5나노에서 14나노만 보면은 TSMC는 70%, 삼성전자가 30%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2대1 정도 비율이고요. 이게 이제 7나노 이하로 내려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6대4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사 파운드리 매출 추이를 보면 TSMC가 이렇게 급격하게 매출을 늘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아마 21년도도 늘어가는데 이렇게 더 이상 많이 증가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좀 어렵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르죠. 156에서 여기서 192까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15조에서 29조까지 성장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반면에 TSMC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2020년 말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5천억을 돌파했고, 또 TSMC는 4,881억 달러로 삼성전자가 TSMC의 시가총액을 앞서고 끝났습니다. 자, TSMC가 3나노 핵심 기술 병목 현상으로 이 개발을 좀 연기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3나노에도 핀펫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기술에 해결하는 데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 병목 현상이 생겨서 3나노의 개발 연기가 일어날 거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핀펫 공정으로 가다 보면 미세화 때문에 소형화로 인한 발열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걸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3나노를 위해서는 전력이 275만 킬로와트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거는 대만이 그만큼 전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예비 전력이 이만큼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TSMC의 문제가 바로 이런 전력난의 문제가 있어서 또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 9일날 UMC, 대만 UMC 신주 공장에서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이 되면서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그러죠. 여기 신주 지역이라 곳에 TSMC 공장도 있습니다. 그 TSMC 공장이 전력이 공급이 중단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이 중단이 됐다면 최소한 한두 달 동안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거는 이제 TSMC 쪽이 생겼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 물을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대만이 섬이기 때문에 또 수자원 도 부족하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TSMC가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대만의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를 못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공장을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TSMC는 코로나19로 인해서 EUV, 리소그래피 등 핵심 장비를 수급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테스트를 못하고 있고, 따라서 3나노 칩 양산이 2022년 이후 아마 2023년도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3나노 GAA 공법으로 양산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최근 파운드리 수주 현황을 보면 퀄컴이 5G 모바일 칩을 삼성과 TSMC 양쪽 다 주기 시작했고, 애플은 뭐 TSMC만 지금 주고 있죠. IBM은 삼성에 줬고, 엔비디아는 최근에 GPU를 삼성 쪽으로 지금 몰아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올해 D램, 낸드, 파운드리, 차량용 반도체의 본격적인 가격 상승과 물량이 크게 증가할 거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IBM, 엔비디아, 퀄컴 등 굵직한 회사로부터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미국이 중국 반도체 회사와 통신 산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월 22일 날 인텔이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아마도 위탁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때 만약에 삼성전자의 7나노 칩이
파운드리 수지가 들어온다면 이거는 완전히 대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TSMC 3나노 개발 연기 소식, 또 MSCI 지수에 중국 기업이 퇴출되면서 일부 자금이 또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삼성전자 롱텀 차트를 보면 주가 위치가 지금 74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깨 가격이 11만원, 머리 가격은 13만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